안녕하세요. 대박징조의 만약의 경우 만약 캠페인 발표를 맡은 문소영, 정우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마약 문제의 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약 사범 10명 중 3, 4명이 재범을 하고 마약 중독을 다루는 병원은 20여 개뿐입니다. 저희 팀은 마약 사범의 재범 문제에 주목하였습니다. 마약 예방이 중요한 만큼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에 비해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페인의 목표는 첫 번째, 마약 예방과 마약에 대한 인식 제고이며 두 번째, 마약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마약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낮으며 현재 대부분의 마약 캠페인이 마약 예방에 대한 것뿐이고 재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캠페인의 슬로건입니다. 만약의 경우 마니악. 발음으로 인해 마약을 연상시키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마니악은 미친, 광기에 미치광이 등 무언가에 심각하게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만약의 경우에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마약 마니악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를 막기 위한 예방과 인식 제고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 약속 라스트 프로미스라는 방탈출 게임입니다. 프랜차이즈 방탈출 카페와 콜라보하여 마지막 약속 스토리 테마를 추가해서 만약에 접근하게 되는 경로부터 노출 시 대처 방법까지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방을 나누어 단계별로 마약 접근 경로, 마약 성분 구분, 마약 사용 증상, 마약 노출 대처, 마약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문제를 풀게 되는 방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마술사 이은결의 음주운전 쇼츠 조회수와 댓글을 보면 단순히 정보 전달 목적의 교육 영상보다 아티스트를 실감나고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종합예술고의 좀비 댄스가 큰 관심을 받았던 것에서도 착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이은결의 마약 경고 영상, 쇼츠를 SNS상에 유포하고 마약 복용으로 나타나는 기괴한 금단 증상을 댄스로 표현해 클럽거리에서 현장 공연, SNS에 업로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더 참신하고 몰입감 있게 마약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어서 마약 예방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마약마약 행사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때까지 먼 일이라고만 여겼던 마약이 실은 우리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마약 진단 스티커 체험 활동이나 먹거리 체험 등이 종합된 오프라인 행사이며 이 행사를 통해서 마약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대중들에게 마약이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약 진단 스티커 체험입니다. 일전에 뉴스에서도 핫하게 다뤄지던 주제였죠. 버닝썬 때 화제가 되었던 약물인 GHB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단 스티커를 부스에 비치하는 겁니다. 특정 음료를 따랐을 때 스티커가 어떻게 색이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해당 체험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마약 진단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보시면 지금은 흰색으로 마약 예방과 관련된 멘트들이 써져 있는 게 전부지만 실제로 마약에 닿게 되면 파랗게 변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약물 섭취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약 방지 골든벨입니다. 마약은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혹은 마약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면 무엇이든 얼마든 먹어도 된다 등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 인식해 생긴 마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문제 출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더불어 해당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되는 지역의 약대생들이 함께 진행하며 이 때문에 특히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마약에 대해 오해했던 내용 혹은 몰랐던 내용을 재밌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세 번째로는 먹거리인데요. 마약 중독의 증상 중 하나인 미각 상실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준비된 부스입니다. 그 예로 밀가루만을 사용해서 구워낸 마카롱 모양 간식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고요. 네 번째, 마약 탐지견 퍼포먼스입니다. 행사 부스들에 사전에 숨겨둔 마약을 마약 탐지견이 찾아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오프라인 행사를 체험하던 중 직접 마약 탐지견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 접하게 됩니다. 마약 탐지견의 경우 업무를 직접 보면서 마약 밀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음과 동시에 마약 탐지견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효과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약 방지 전시회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물을 넣은 풍선에 연필을 꽂으면 터지지 않는다라는 실험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서 착안한 내용인데요. 큰 물풍선의 전시회 참여자들이 주사기 모양을 하나씩 꽂도록 유도됩니다. 당장은 터지지 않겠지만 점점 더 많은 주사기들이 꽂힐 테고 결국에는 물풍선도 터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마약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목숨에 위험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거죠. 이와 더불어서 마약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 차이를 한 화면에 나타낸다거나 마약을 끊고 실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서 일종의 현대미술 전시회처럼 기획해 보았습니다. 전시회를 하나의 콘텐츠 요소로 생각하는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굿즈입니다.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지는 의미로 붉은 실팔찌와 프로미스 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굿즈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투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굿즈 판매 수익이 전액 재활센터의 기부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관련된 예방 방안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집중이 잘 되게 해주는 음료수를 마시라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나눠준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을 각색해서 사회 실험 카메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마약 각성제를 받고 있는 학생을 발견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먹거리는 함부로 받아서도 먹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공익 광고 두 가지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리뷰 형식을 차용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마약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을 출연시켜서 해당 영상을 촬영할 때 느꼈던 간접적인 경험들을 리뷰하면서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PPT에 첨부한 화면들은 직접 구상해 본 내용입니다. 마약의 위험성과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익 광고는 마약을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 반어법을 사용해서 마약을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체중 감소 부작용을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라고 표현하거나 통각마비를 아플 때 먹으면 통증이 줄어든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해당 광고의 마지막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존재를 마약과 이어지게 설정해서 마약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주제가 마약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약 매니악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를 막기 위한 재범 방지 아이디어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광고인데요.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 광고 기능을 활용해서 마약 치료, 퇴치 부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업체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재활센터도 안내되는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24시간 동안 운영되어 언제든지 마약 관련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광고는 두 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 포스터를 붙이는 방법인데요. 하나는 가까이서 보면 다른 그림이지만 멀리서 보면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 이미지가 보이는 등 착시 현상이나 약 표시를 활용해서 이목을 끕니다. 또한 QR코드를 첨부하여 재활시설에 접하는 빈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포스터는 마약이 치료할 수 없는 병과 같은 존재다 라는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서 재활센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럴 광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광고에 반응하지 않고 의도적인 광고에 거부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출시키는 바이럴 광고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약물 중독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상담센터와 중독재활센터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마약을 접했을 때 마약 중독과 관련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신속하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럴 광고를 통해 중독 환자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시설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마약 중독 재활센터 다르크와의 협력입니다. 다르크 센터에 입소하면 마약 중독을 끊어내고자 입소한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르크 센터를 더 알리기 위해 주사 자국을 가릴 수 있는 노 드럭 밴드를 제작합니다. 밴드에는 다르크의 마크와 마약 투약을 저지할 수 있는 문장, 가까운 다르크 지부의 위치와 연락처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다르크의 서포터즈 잔다르크를 모집합니다. 마약 중독 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4곳이며 2주차도 문을 닫고 있는데 재활센터 확충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내 반발입니다. 지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적은 입소비와 기부금, 운영자의 사비로 운영되는 재활센터들은 점차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잔다르크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서포터즈는 마약의 위험성과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다르크 재활센터 봉사활동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스케줄링입니다. 만약에 모든 경우를 차단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